이번 영상 만들려고 유튜브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너무 쉽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0원에서 1억 만드는 거보다 1억에서 10억 만드는 게 훨씬 쉽다고요. 근데 정말 해보신 걸까요? 제가 해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던 현실적인 1억에서 10억 만드는 로드맵을 아주 촘촘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1억 만들기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월 100만원씩 저금해서 수익률을 아주 잘 유지한다고 해도 6에서 8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같은 방식이라면 10억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물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말은 쉽습니다. 근데 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저축액이랑 레버리지도 있겠지만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요. 물론 있겠죠. 하지만 손실 없이 연평균 수익률 7에서 10%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저축입니다. 저축도 일단 수입이 많아야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보고, 일단 저축을 늘렸을 때 먼저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월 100 모으던 걸 200 모으고요. 기존에 모아둔 1억이랑 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13년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긴 시간이죠. 그러면 저축액을 어떻게 늘려볼게요. 500만원으로요. 그러면 조금 현실적인 느낌이 납니다. 8년에서 1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월 500을 무조건 저축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 대부분 50세 이후 수입이 꺾이거든요. 근데 500만원 저축하려면 월 750 실수령액을 벌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연봉이 1.2억 원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장이 되어야 되고요. 부장이 되려면 한 15년차 되어야 되니까 40대 중반일 것 같거든요. 그럼 시간이 우리에게 되게 모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저도 고민했었는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 됩니다. 결혼 후 맞벌이 때문에 어른들이 빨리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결혼해야 돈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연봉을 달성해야 돼요. 이것도 말이 쉽지,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그 연봉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6,500씩 나눠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베이스라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리 때부터 이 정도 벌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40대 중반이 되어서 그때부터 500씩 저축하는 거,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30대 초반부터 이걸 달성할 수 있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8년 6개월부터 12년이라는 기간이 좀 말이 되기는 하겠죠. 수입을 늘려서 저축을 늘려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결혼 후 맞벌이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자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익숙하실 부동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금융자산 레버리지는 특수한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처럼 대출을 받아서 뭘 사는 게 아니고요. 마치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QQ라는 우리가 익숙한 나스닥 ETF는 나스닥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반면에 요 QLD라는 나스닥 2배 레버리지 ETF는 정말 오를 때도 2배, 떨어질 때도 2배만큼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가진 ETF입니다. 마치 대출을 땡겨와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투자를 한다면 처음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매달 200만원씩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6년 만에 9억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매력적인 게 레버리지 ETF, 금융자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다들 투자를 쉽게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투자를 하다 보면 엄청난 하락 구간이 오고요. 이 하락을 원상복귀 하려면 또 더 큰 상승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내 MTS에 마이너스 50 몇 퍼센트, 60 몇 퍼센트, 70 몇 퍼센트 찍히는데 누가 이걸 쉽게 투자하겠어요. 아무리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쉽게 손절을 벌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레버리지 ETF에 대해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단어인 변동성 끌림, 비대칭적 손실 복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여기서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자산 레버리지보다는 부동산 레버리지 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부동산 레버리지는 대단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직 자산이 부족한데 더 좋은 단지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행당 대림이란 단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현재는 12.6억에 실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23년 2월에는 8억 4,500에 매수할 수 있었네요. 근데 이 단지를 20년 10월로 돌아가서 산다고 하면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9억에서 9억 8천으로 비싸기도 했고요.
거고요. 당시에 대출이 LTV 50%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거의 5억 정도 되는 돈이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1억으로는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이때부터 돈을 더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금액 1억에 매달 500만 원씩 더 저금을 하고 연 7%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29개월이 지난 23년 2월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아마 모일 거거든요. 그럼 23년 2월에 이 8억 4,500짜리 단지를 살 수가 있어요. LTV 70% 적용하면 5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월 상환액은 250만 원이 좀 안 되니까 뭐 월 500만 원 모으든 가닥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추가로 월 200만 원씩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만들어줄 수익에 이 추가 투자 수익까지를 더해보면 아마 6년 정도만 있으면 순자산 10억을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2년 5개월 처음 초기 자금 모으는 시간도 필요하고 단지 매수를 한 데에다가 추가 투자까지 했는데 6년이 걸리니까 사실 8년 5개월 걸리는 거고요. 그럼 500만 원씩 투자해서 연수익률 10% 유지할 때보다 2개월밖에 시간이 줄지 않은 거죠. 그럼 대출까지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이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연수익률 10%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벤치마크,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운때가 맞아가지고 정말 좋은 10년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연평균 수익률 10%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부동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가지 않아도 23년 2월에 용기를 내서 8억 4,500에 샀으면 지금 4억이 넘는 순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우리가 순자산 10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 공감이 되신다면 다음의 지침들을 꼭 따라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더 많이 번다는 측면에서는 빠른 결혼 후 맞벌이 더블 엔진을 굴리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막 쓰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가 있어야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또 써서 어떤 단지를 살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의미 있어지는 구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있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저렴한 구간에서 좋은 걸 매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구간을 만나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적당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축을 미리미리 하고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그래서 지금 어쩌라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자산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월 현금 흐름도 좋아서 대출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면 다소 과열 구간이더라도 최고 좋은 거를 매수하시면 크게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하락 구간을 만나서 약간 주춤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아까 행당 대림처럼 뭐 비싼 구간 아까 9억 넘는 구간에 샀더라도 지금 수익 구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다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지금 그냥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냥 뒤처질까봐 포모가 와서 애매한 걸 그냥 타협해서 사는 거? 그게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가격이 충분히 오르지 않고 있는 단지라면 그 단지는 다음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오르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땐 순차적으로 오르지만 멈추는 건 동시에 멈추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제가 보충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시고도 헷갈리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